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4페이지에 자, 미국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였니? 자, 원래는 그치?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원주민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어. 근데 이러한 곳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까? 영국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 잘못 썼네? 잘못 썼네? 여기가 이거고 요게 이거죠? 134페이지요. 미국 독립전쟁. 일단 첫 번째로 배경. 자, 17세기 이후 네,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해요. 이들은 뭐 종교적 자유를 얻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없으니까 땅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면서 이들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때 건설된 도시가 몇 개였을까? 52개. 1개. 자, 우리 미국 지금의 한번 국기 한번 볼까? 미국의 국기 보면 여기에 별이 그려져 있지? 별이 몇 개 있어요? 13개. 별이 몇 개 있어? 13개. 별이 50개 있지? 이거는 지금의 주가 50개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줄은 몇 줄이 있어? 13개. 줄은 13줄이 있지? 이 13줄이 바로 미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영국인들이 건설한 도시는 13개였어. 그래서 13개 식민지를 건설해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한테 뭔가 막 노동력도 뺏기고 막 세금도 뺏기고 막 이런 지역일 것 같잖아. 근데 요 식민지는 그냥 이름만 식민지지 말 그대로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를 하고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세금도 다른 지역이랑 별 차이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노동력을 뺏기지도 않았고, 그냥 요즘으로 보면은 한 미국에서 볼 때 괌 같은 느낌? 스스로 자치를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국 본국 내에서 큰 문제가 생겨. 당시 유럽에서 7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우선 7년 전쟁을 한번 봅시다. 7년 전쟁은 뭐 하는 전쟁이냐면은 우리 예전에 절대강조 부분 했을 때 오스트리아 왕위계선 전쟁 했던 거 기억나? 네. 오스트리아 왕위계선 전쟁은 오스트리아랑 어디랑? 프로이센이랑 싸우던 전쟁이거든. 프로이센.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프로이센이 승리를 했고, 결국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이라는 지방을 빼앗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 다시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서 프로이센한테 전쟁을 걸었어. 근데 이때는 이 프랑스와 혼인 동맹을 통해서 프랑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프랑스. 여기에다가 러시아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이 프로이센을 공격한 전쟁이 이 7년 전쟁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로이센을 도와준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의 명예혁명 했을 때 명예혁명 이후에 마지막으로 왕이 된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었니? 독일에서 온 사람이, 독일인 게오르그였잖아. 바로 이 프로이센이 독일 지역에 있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인 게오르그, 영국인 조지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영국이 이 프로이센 편에서 이렇게 치러진 전쟁이 7년 전쟁이고요. 7년 전쟁은
프로이센은 이 나라들이랑 유럽 내에서 싸웠고 영국은 이 나라들이랑 유럽 밖에서 싸웠어. 그리고 영국이 주로 싸웠던 나라가 프랑스. 그러면서 프랑스는 영국과 이런 여러 식민지에서 전쟁을 벌였고 특히 인도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인도를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또 북아메리카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이 싸워서 여기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어. 근데 이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은 어느 한 나라가 이겨서 끝난 게 아니라 야 우리 너무 많이 싸웠다. 여기까지만 싸우자 하고 서로 그냥 합의하고서 전쟁을 끝냈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원래 다른 전쟁에서는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보상을 해주잖아. 근데 이거는 서로 그냥 종전에 맺은 거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 즉 전쟁에 이긴 나라도 전쟁에 진 나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야. 대표적으로 프로이센은 이 이후에 나라가 빌빌빌 되다가 나폴레옹한테 깨지고 오스트리아는 이 이후에 역시 나라가 빌빌빌 되다가 겨우 헝가리랑 합쳐져가지고 조금 나라다운 나라가 되다가 여전히 약해져 있었고 프랑스 돈이 없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도 더 이상 유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됐고 영국 역시 돈이 부족했어. 자, 그래서 영국은 이때 부족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세금을 안 내는 식민지가 있었던 거야. 얘네들. 그래서 원래는 실제적인 자치를 부여하던 식민지에다가 너희도 식민지였지? 그러면은 얘네한테 세금을 걷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자, 어쨌든 7년 전쟁 이후 영국이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때 부과한 세금은 누가 결정을 했을까? 영국인들이 결정했지.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맘대로 걷어가냐. 근데 이 세금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은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종이 한 장 한 장에 매기는 세금, 또 설탕에다가 매기는 세금. 가장 심했던 거는 영국인들은 우리 매일 아침에 홍차를 마시는 티타임을 갖죠. 이 홍차에다가 세금을 매겼어. 이게 당시 영국인들한테는 가장 참을 수가 없었대. 너무나도 많은 세금이 나가니까 야 우리 대표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니네 맘대로 세금을 결정을 하냐 하면서 얘네들이 영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었어요. 이때 식민지의 급진주의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분장을 한 다음에 영국 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를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지 않았어, 인디언들이 했어 하고 발뺌을 했지. 그치만 누구나 이 식민지 사람들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영국이 여기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게 됐는데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요. 전개 보스턴 차 사건. 자, 이 이후 식민지 사람들은 과연 이 영국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를 대륙회의라고 해요. 자, 이 회의에서는 일단 영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상대할 수 있게 군대는 모아놓되 우리가 먼저 전쟁은 걸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이후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총소리가 나면서 결국 영국군과 식민지군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됐어. 독립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독립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볼 때는 그냥 영국에 있는 식민지에서 영국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건 나라 안에서 일어난 반란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지 못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식민지 사람들은 어떤 선언을 통해서 이것을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이 이후 이들이 발표했던 게 바로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을 발표. 이날이 1776년 7월 3일이었고요. 그래가지고 7월 3일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인디펜던스 데이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곳이 미국의 필라델피아거든.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NBA 농구팀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야. 자, 이렇게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는 독립군과 영국군의 전쟁이 돼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여기서 얘네들을 도와주면 영국의 힘이 약해지겠지. 영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이들의 독립을 도와주게 돼. 어떤 나라들이 도와줬을까?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해군이 없어. 안타깝지만 배를 탈 수가 없어. 러시아도 배를 못 타. 오스트리아 배를 못 탄다니까? 독일은 영국 편이잖아. 바로 그치. 에스파냐와 네덜란드가 도와줘. 배 타고 와야 되잖아 여기는. 어쨌든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는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등이 참전을 하고요. 결국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독립이 승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로 해서 프랑스에서 뭔가를 보내줬죠. 바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줬죠. 근데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보내줬을까? 잘라서. 다 분해해서 보내줬어.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처음에 분해된 이걸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쳐가지고 겨우겨우 완성할 수가 있었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나라. 자, 이 나라의 이름이 뭐니? 네, 정확하게 우리 수익 표현으로는 미합중국이라고 하죠. 미합중국. 미합중국의 수립. 영어로는 뭐라고 해?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자, 무슨 뜻이야? 미국에 있는 주들의 연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미합중국이야. 미국에 있는 여러 무리들이 합해진 나라다라는 뜻이야. 그거랑 달라. 자, 일단 나라 이름에서부터 주들의 연합이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이 주들의 독립된 권한을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은요, 각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주에서는 뭐 대마가 합법이고, 어떤 주는 대마가 불법이고, 뭐 어떤 주는 음주운전하면은 그냥 징역형까지 가는 주가 있고,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동성애가 합법이고, 어떤 주는 동성애가 불법이고. 네? 그 불법 있어요? 있어요. 미국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은 주마다 다 법이 달라.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방제 헌법이라고 해요. 근데 동성애는 어쩔 수 없잖아요. 딴 나라 사기지. 다른 주 헌법이 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뭐 안 되잖아.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주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연방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을 연방제 헌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국민이지, 그치?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이 분리돼 있죠. 상권 분리.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세계 최초의 무슨 국? 민주공화국.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돼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니? 대통령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 네, 조지 워싱턴이었지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은 임기는 몇 년이야? 5년. 4년. 그리고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2번. 이때는 제한이 없었어. 근데 왜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냐? 워싱턴이 2번 마친 다음에 주변에서 더 하라고 하는데도 워싱턴 본인이 2번이면 충분하다면 2번 하고서 그만둔 거야, 대통령 워싱턴이. 그래가지고 이후에 당선되는 사람들도 워싱턴도 2번만 했는데 우리가 더 할 수는 차마 없지 않겠냐 하면서 이 2번까지 한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졌었어. 그러다가 근데 2번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상시인.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루스벨트가 4번까지 한 거야. 전쟁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물론 루스벨트가 해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이 이후에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2번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정해졌어.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본인이 더 할 수 있는데 그만뒀거든. 이 권력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 사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 2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국의 독립의 영향. 자, 미국의 독립은 최초로 하층민이 강대국한테 도전해서 승리한 거야.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가고 있었던 영국을 상대로 승리했지. 그리고 국민의 국가가 만들어졌어. 이러한 것은 전 세계의 약한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 이후 프랑스 혁명과 또 에스파냐, 스페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끼쳐요. 네, 특히 자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이 이후에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요 세 개는 똑같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134페이지에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봅시다.